우리가 삶이라는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보고 또 어떻게 지혜롭게 나 자신을 보호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당신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이 지혜로운 여정에 지금 바로 동참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남 탓만 하는 무책임한 유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항상 외부의 요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남에게 탓을 돌리며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끈질기게 회피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죄책감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태도에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 성현 맹자께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정직하지 못하면 비록 곤궁한 자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일과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지인이 제게 이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겨도 늘 저나 다른 동료들에게 책임을 돌리곤 했어요. 처음에는 제 잘못인가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동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은 중요한 업무에서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이처럼 남 탓만 하는 유형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올바른 책임감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책임한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부당한 비난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책임 회피를 단호하지만 지혜롭게 지적하세요. 물론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그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선을 긋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불평불만 유형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만이며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순식간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매 순간 불평하고 당신의 기분까지 함께 다운시키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당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갉아먹는 흡혈귀처럼 느껴지며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마저도 꺾어버립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캄캄한 먹구름 속에 갇힌 듯한 답답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불행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진정한 행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불행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불행은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즉, 끊임없는 불평은 결국 만족을 모르는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선배가 이런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인 중에 항상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점심 메뉴부터 날씨, 심지어 제가 입은 옷까지도 트집을 잡고 불평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들어주면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분까지 나빠지고 불쾌하게 느꼈어요. 이처럼 불평불만 유형은 주변 사람들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절대 동조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논쟁이나 설득은 피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해 보세요. 하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대화를 가능한 한 짧게 끝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적절하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정신 건강을 위해 그들과의 접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삶을 밝고 희망차게 이끄는 소중한 빛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신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과의 약속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필요하다면 쉽게 바꾸거나 심지어는 아무렇지 않게 어기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약속은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단순한 사항일 뿐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중요한 약속도 아무렇지 않게 취소하거나 늦고 그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별로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결국 당신에게 불필요한 실망감과 깊은 분노를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즉,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가 중요한 약속을 정말 자주 어겼어요. 처음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니 결국엔 더 이상 그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결국 서로 멀어지게 됐죠. 이처럼 약속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유형은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현명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중요한 약속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문서 형태로 남기거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들의 애매한 태도나 말에 당신이 휘둘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들의 약속 이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판단되면 중요한 일이나 책임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당신의 시간과 노력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전달하세요. 그들의 약속 불이행이 당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며 그 가치를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공감 능력 부족 유형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미묘한 감정에 극도로 둔감하며 당신의 아픔이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냉소적으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힘든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도 너만 그렇게 힘든 거 아냐? 다들 그래? 라고 말하거나 당신의 기쁨이나 성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따뜻한 위로와 굳건한 지지를 해주지 못하며 결국 당신을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두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오직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만 몰두하는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즉, 감정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다 보면 우리 자신마저 감정적으로 메마르거나 심지어 그들처럼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한 후배가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가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힘들어서 울고 있으면 뭘 그렇게 울어? 힘든 티 내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약하고 부족한가 싶어서 자책했지만 나중엔 그 언니에게는 제 진심과 깊은 감정을 온전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결국 혼자 감정을 사귀거나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공감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유형은 당신을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감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에게 깊은 감정적 교류나 진심 어린 공감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의 부족한 공감 능력은 당신의 잘못이나 결함이 아니라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솔직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들의 냉정한 말에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감정은 소중하고 충분히 정당하며 당신은 그 감정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당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귀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받고 위로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깊은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은밀하게 방해하려 합니다. 당신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극도로 불편해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거나 비난할 거리를 찾으려 혈안이 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승진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네라고 애써 폄하하고 뒤에서는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정당한 성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끊임없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타인의 성공을 통해 해소하려 하거나 스스로의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즉, 질투라는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독과 같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 지인이 제게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았을 때 한 동료가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고 불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게 됐죠. 이처럼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형은 결국 자신을 더 깊은 불행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정당한 성과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기 질투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혜롭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난에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의 시기심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능력과 성공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그들과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만들거나
감정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소중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의 성과를 과도하게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피나는 노력과 정당한 성과를 애써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끊임없는 노력의 소중한 결실이며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자신만을 내세우는 자기중심적 유형입니다. 이들은 모든 대화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이어야 하고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듣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쁘고 당신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마치 자신의 배경처럼 이용하여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즉, 자기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부족함과 한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일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씁쓸한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모임에서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엔 교묘하게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리곤 했죠. 처음엔 그냥 들어주면서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과의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엔 모임에서 그분을 가능한 한 피하게 됐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유형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외면받게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중심적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의 주장과 의견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중요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그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쉽게 끌려가거나 압도당하지 마세요. 대화의 균형과 상호작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대화를 잠시 중단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의 일방적인 이야기에 불필요하게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유형은 남을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사소한 단점이나 약점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험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불필요한 불화와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단순히 재미를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교묘하게 당신을 험담하며 관계를 틀어지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해칩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을 은밀하게 즐기거나 스스로의 깊은 외로움이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불경에 이런 의미심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혀는 모든 재앙의 문이다. 즉,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는 결국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처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한 친구가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주변에 남을 상습적으로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모르게 그 험담에 같이 맞장구 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나 역시
그 사람의 험담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됐죠. 이처럼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유형은 결국 소중한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인간관계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험담이나 부정적인 이야기에 절대 동참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나 이야기에 휩쓸리거나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비밀을 너무 많이 털어놓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쉽게 왜곡하거나 악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의 험담이나 이간질을 직접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의 소중한 명예와 신뢰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인연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한 인연도 피할 수 없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현명한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내면에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과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끝까지 믿는 용기입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돌보는 것이 바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깊은 마음을 가지세요. 어떤 어려운 관계나 힘든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당신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힘을 줄 것입니다. 셋째,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찬 에너지를 주고 당신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하고 견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고 당신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넷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당신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그 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세요. 진정한 용서는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내면의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크게 변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을지라도 당신의 삶에는 진심으로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 결코 휘둘리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찬란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세요. 당신의 앞날에는 분명 밝고 따뜻한 빛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